68세. 김 선생님은 아침에 과일 요거트와 시리얼을 드시고 가볍게 산책을 나섰습니다. 달콤하게 시작한 하루. 그런데 계단 앞에서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지요. 병원에서 듣는 말은 익숙했습니다. 혈당이 높습니다. 많이 먹지도 기름진 것도 아닌데 왜일까요? 오늘 우리는 칼로리 탄이 아닌 설탕이 몸에서 버리는 진짜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이 달라질 겁니다. 김 선생님은 늘 적게 먹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설탕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자주 들어올수록 인슐린을 자주 올려 지방을 저장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조금씩 자주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달콤한 커피, 과일 맛 요거트, 건강한 듯한 시리얼, 이 익숙한 조합이 어떻게 간과 췌장을 지치게 하는지 오늘부터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게리 타우브스는 묻습니다. 우리가 아는 비만과 당뇨의 이야기 사실과 다른가? 그는 칼로리만이 아닌 호르몬, 특히 인슐린의 역할에 주목합니다. 또한 설탕 산업이 연구 방향과 여론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지요. 오늘은 비난이 아닌 검증의 시선으로 당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조용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질문은 끝까지 남겨두겠습니다. 불과 몇 세대 전만 해도 설탕은 특별한 날에만 먹던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그러나 대량 생산과 가공식품의 확산으로 설탕은 아침부터 밤까지 일상의 배경음처럼 깔렸지요. 음료, 빵, 소스, 심지어 건강식품이라 포장된 제품까지 이 변화와 함께 비만과 당뇨의 곡선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우연일까요? 인과일까요?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72세 박 여사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 지방간 진단을 받았습니다. 간 전문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단 음료, 과일 주스 자주 드시나요? 과당은 간에서 곧장 처리되어 지방으로 쌓이기 쉽습니다. 달콤한 음료가 기름진 간을 만든다는 역설. 겉으로는 살이 빠져도 간은 조용히 기름지게 변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이죠. 설탕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세포에 포도당을 넣어주고 남는 에너지는 지방으로 저장하라고 신호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자주 반복되면 세포가 둔감해지고 인슐린이 더 많이 필요해지는 악순환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인슐린 저항성이죠. 체중, 혈압, 중성지방이 함께 흐트러지는 이유입니다. 저지방이 건강의 대세였던 시절 음식 맛을 채우기 위해 설탕이 더해졌습니다. 지방은 나쁘다라는 구호 뒤에서 달콤함이 조용히 스며든 것이지요. 칼로리는 같아도 인슐린을 자주 자극하는 설탕은 대사에 다른 흔적을 남깁니다. 결국 체중은 늘고 포만감은 줄었습니다. 지방이 아닌 설탕이 문제일 수 있다는 반전, 여기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유드키는 설탕이 문제라 주장했지만 당시 주류는 지방을 지목했습니다. 산업과 학계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반대 목소리는 오해로 밀렸지요. 타우브스는 이 역사적 순간들을 짚으며 묻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건강 상식, 누구의 이익을 지켰나? 진실은 늘 달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달콤한 위로보다 사실을 필요로 합니다. 타우브스는 설탕 산업이 담배 산업과 닮은 전략을 사용했다고 지적합니다. 의심을 키우고 결론을 늦추며 대안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달콤함을 유지했습니다. 근거가 부족하다는 말은 때로 변화를 미루는 도구가 됩니다. 완벽한 확실성은 드뭅니다. 그러나 내 몸의 신호와 일상 변화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험이 필요합니다. 전통 식단에서 가공식품과 설탕이 늘자 피마 인디언 공동체에는 비만과 당뇨가 급증했습니다. 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환경이 바뀌자 병의 양상이 달라진 것이지요. 타우브스는 이런 자연 실험이 설탕의 역할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식탁에 올라온 변화가 몸에 남긴 흔적,
공동체의 이야기는 개인의 미래를 비춥니다. 태평양의 섬들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서구식 설탕과 가공식품이 들어오며 치아, 부식과 비만, 당뇨가 함께 늘었습니다. 환경이 병을 바꿀 수 있다는 거울입니다. 개인의 의지 탓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변화, 우리는 구조를 바꾸는 선택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의 장보기가 내일의 혈당 곡선을 바꿉니다. 먹은 만큼 살찐다는 문장은 반만 맞습니다. 같은 칼로리라도 설탕은 인슐린을 더 자주 자극해 지방 저장을 유도합니다. 호르몬이 언제 어떻게 저장하라고 지휘하니까요. 그래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의 지휘자 인슐린을 이끄는 악단이 조화롭게 연주되기 어렵습니다.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반씩 섞인 쌍둥이입니다. 포도당은 몸 전체에서 쓰이지만 과당은 대부분 간으로 직행해 지방 합성을 촉진합니다.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가 특히 문제인 이유입니다. 달콤함이 입을 지나자마자 간으로 몰려가 쌓이는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간은 조용히 무거워지고 피는 점점 달아집니다. 액체로 마시는 설탕은 씹는 과정이 없어 빠르게 흡수됩니다. 포만감은 짧고 인슐린 자극은 잦아지지요. 갈증을 더 키우는 역설도 생깁니다. 김 선생님은 과일 주스니까 건강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주스는 과육의 섬유를 빼고 당만 농축한 음료였습니다. 물과 차를 기본으로 달콤함은 특별한 날의 기쁨으로 돌려주세요. 성분표에는 설탕이 다른 이름으로 숨어 있습니다. 포도당, 과당, 말토스, 덱스트로스, 콘시럽, 액상과당, 사탕수수 주스, 시럽류. 이름이 달라도 몸에서는 비슷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장을 볼 때 앞면의 화려한 문구보다 뒷면의 성분표와 당류 함량을 먼저 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혈당 곡선을 바꿉니다. 건강한 아침으로 팔리는 시리얼, 그래놀라, 달콤한 요거트와 잼. 포장만 건강했을 뿐 실제로는 당이 많았습니다. 아침부터 인슐린을 세게 자극하면 하루 내내 배고픔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단백질과 지방, 채소가 포함된 담백한 아침으로 바꿔보세요. 오전이 잔잔해지면 오후의 간식 생각도 잦아듭니다. 커피는 습관입니다. 커피 그 자체보다 매번 따라붙는 달콤함이 문제일 때가 많지요. 하루에 몇 번의 달콤한 커피가 간과 췌장을 계속 자극합니다. 설탕을 줄이고 우유나 크림의 양을 조절하며 천천히 입맛을 바꿔보세요. 일주일만 지나도 쓴맛의 향이 살아나고 달콤함은 과했음을 알게 됩니다. 의외의 범인은 소스였습니다. 케첩, 바비큐 소스, 달짝지근한 드레싱이 빵보다 더 많은 당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샌드위치를 건강식이라 믿었지만 사실은 양념이 혈당을 흔들고 있었던 것이죠. 소스를 줄이고 올리브 오일과 식초로 간단히 바꾸면 맛은 깔끔해지고 포만감은 오래 갑니다. 손자가 과자를 내밀 때 거절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땐 함께 과일과 견과를 준비하자고 제안해 보세요. 달콤함은 한 입으로 충분하다고 알려주는 경험을 함께 만듭니다. 집에는 보이는 곳에 단 것을 비워두고 대체 간식을 앞에 두면 선택은 쉽게 바뀝니다. 가족의 식탁이 곧 약이 됩니다. 운동은 약입니다. 그러나 설탕이 잦은 식단 위에 운동만 더하면 배고픔이 커지고 보상 섭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타우브스는 운동만으로는 달콤함을 상쇄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우선 당을 줄이고 그 다음에 움직이세요. 뭐 연료를 바꾸고 엔진을 돌리면 같은 운동이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설탕은 혀에서는 위로지만 뇌에서는 더 달콤함을 찾게 만듭니다. 포도당의 빠른 오르내림이 허기를 부르고 다시 손이 갑니다. 중독이라는 단어가 불편하시다면 습관 회로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회로는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단추는 집안의 동선을 바꾸는 일입니다. 단 것은 멀리, 물과 담백한 간식은 가까이에. 인슐린 저항성이 쌓이면 공복 혈당이 서서히 오르고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내놓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버티지 못해 혈당이 높게 고정되죠. 이 과정은 조용히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오늘의 디저트가 내일의 당뇨를 바로 만들지는 않지만 매일의 습관이 곡선을 바꿉니다. 방향을 바꾸는 데는 지금이면 충분합니다. 혈압,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 저하가 묶여 나타나는 대사증후군의 중심에도 인슐린이 있습니다. 설탕이 많으면 인슐린이 자주 오르고 염분이 아닌 단기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찰도 나옵니다. 소금을 줄이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 달콤함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통풍은 요산의 결정이 관절에 쌓여 생깁니다. 과당은 요산을 올리고 통풍 발작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술만 의심하다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지요. 달콤한 음료와 디저트를 줄였더니 발작 빈도가 줄어든 사례가 이어집니다. 발끝의 통증이 알려주는 신호, 간과 피에서 이미 달라진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타우부스는 인슐린과 성장 신호가 일부 암의 위험과 연관될 수 있음을 소개합니다. 이는 단정이 아니라 신중한 경고입니다. 인슐린이 높게 유지되는 환경은 세포 성장 신호가 강해지는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을 낮추면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요? 개개인의 실천은 적어도 대사 건강을 확실히 돕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제3형 당뇨로 볼 수 있나라는 가설도 소개됩니다. 아직 논쟁이 있지만 혈당 변동과 인슐린 저항성이 뇌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달콤함을 줄이면 머리가 맑아졌다는 체감이 자주 보고됩니다. 기억이 흐려질 때 설탕의 흔적을 먼저 지워보세요. 달콤함은 장내 미생물의 구성을 바꾸고 더 달콤한 것을 원하게 만드는 회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섬유소와 단백질, 좋은 지방은 안정적인 식욕 조절을 돕습니다. 식탁을 바꾸면 장이 먼저 대답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배가 차분해지는 느낌, 그 시작은 당을 비우는 일입니다. 인공감미료는 칼로리가 적지만 달콤함에 대한 기대를 유지시켜 식욕을 자극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타우부스는 결론을 유보하지만 달콤함 자체를 줄이는 것이 근본 해결에 가깝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임시 다리로 쓰되 목표는 덜 달게 먹는 입맛입니다. 다리는 건너는 것입니다. 설탕의 안전한 섭취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타우부스는 충분한 장기 무작위 시험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확실성 속에서도 덜 먹을수록 좋다는 원칙은 안전합니다. 특히 액체 당류는 과감히 줄이는 것이 이득이 큽니다. 가까운 위험부터 줄이는 실천입니다. 이제 제안 드립니다. 2주 동안 설탕과 달콤한 음료, 디저트, 단기 높은 가공식품을 과감히 비워보세요. 매일 아침 몸무게, 허리둘레, 공복감, 수면질을 기록합니다. 실험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결과는 남의 논문이 아니라 당신의 몸으로 나옵니다. 2주면 변화를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처음 며칠은 두통, 피로, 짜증이 올 수 있습니다. 나쁜 일이 아니라 회로가 바뀌는 신호입니다. 물과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하고 단백질과 채소를 골고루 드세요. 잠을 조금 더 챙기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흔들릴 때는 달콤함 대신 따뜻한 국물로 위를 달래보세요. 며칠이 지나면 에너지의 결이 변합니다. 급하게 치솟는 기운이 아니라 잔잔하고 오래가는 힘이 생깁니다. 인슐린이 작게 오르내리지 않으니 지방을 연료로 쓰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죠. 계단이 덜 가파르게 느껴지고 식사 사이 간격이 자연스레 늘어납니다. 몸이 새 연료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2주차에 접어들면 잠이 깊어지고 아침 입맛이 가벼워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혀는 덜 달아도 만족을 배우고 향과 식감이 더 또렷해집니다. 달콤함의 강도를 낮추면 음식의 본래 맛이 돌아옵니다. 이는 단지 취향의 변화가 아니라 대사가 안정되는 신호입니다. 단백질은 달걀, 두부, 생선, 채소는 IP 채소와 십자화가 위주로
지방은 올리브 오일, 견과, 아보카도, 간식은 치즈와 채소 스틱처럼 담백하게. 라벨에서 당류와 첨가당을 먼저 확인하고 성분이 단순한 식품을 고르세요. 바구니에 담는 순간 내일의 혈당을 예약합니다. 달콤한 잼과 빵 대신 달걀과 채소, 생선을 곁들인 따뜻한 한 접시를 준비해 보세요. 단백질과 지방이 포만감을 오래 지켜주고 오전 내내 혈당이 잔잔하게 흐릅니다. 김 선생님은 이 변화만으로 오후에 막연한 허기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작은 교체가 하루를 견인합니다. 외식에서는 소스와 음료를 먼저 점검하세요. 달콤한 양념은 덜하게, 음료는 물이나 무가당 차로, 튀김보다는 구이, 빵보다는 채소를 곁들인 단백질 메뉴를 고르면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디저트 대신 커피를 선택하되 단맛은 빼보세요. 한 끼의 선택이 다음 끼를 쉽게 만듭니다. 가족 모임에서 요즘 당을 줄이는 실험을 해요? 라고 미리 말해두세요. 이해를 구하고 대신 함께 즐길 수 있는 메뉴를 제안합니다. 나를 지키는 마른 습관을 지켜줍니다. 누군가 권할 때는 지금은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미소로 답하면 됩니다. 예의와 단호함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혈당약이나 인슐린을 쓰는 분은 식단을 바꿀 때 저혈당 위험을 주의해야 합니다. 꼭 의료진과 상의해 용량을 조절하고 초기에는 자주 혈당을 확인하세요. 현기증, 식은땀, 떨림이 느껴지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안전한 변화가 좋은 변화입니다. 건강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66세 최 선생님은 3개월간 설탕을 줄이고 음료를 물과 차로 바꿨습니다. 공복 혈당과 중성 지방이 내려가고 허리 둘레가 줄었습니다. 덜 먹은 게 아니라 다르게 먹었습니다. 숫자는 정직합니다. 몸이 말하는 언어를 들으면 길은 분명해집니다. 습관이 약이 되었습니다. 70세. 이 여사는 지방간으로 피곤함을 달고 살았습니다. 달콤한 간식을 끊고 과일 주스를 줄였더니 간 수치가 호전되었습니다. 잠이 깊어지고 아침이 가볍습니다. 간은 조용하지만 변화에는 크게 반응합니다. 간에 쉬는 시간을 주세요. 달콤함을 비우는 시간입니다. 변화가 멈춘 듯 느껴진다면 숨어 있던 당을 점검하세요. 간식용 요거트, 건강바, 과일 건조품, 달콤한 한 끼 대체식. 라벨의 당류 함량이 말해줍니다. 조금씩 자주가 다시 회로를 깨우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칼로리가 아니라 달콤함의 빈도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일은 섬유와 비타민이 있지만 주스나 스무디가 되면 당만 농축됩니다. 통과일은 식사와 함께 천천히 씹어 드세요. 달콤함이 필요하다면 계절 과일을 소량으로. 자연산이라는 말이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덜 달게, 덜 자주 씹어 먹기. 갈증은 물로, 즐거움은 무가당 차로, 커피와 차는 단맛 없이 향으로 즐기세요. 탄산이 그립다면 무가당 탄산수로 바꿔보세요. 달콤함을 마시는 습관을 끊는 순간 하루당 섭취가 크게 줄어듭니다. 가장 쉬운 큰 변화입니다. 생일이나 여행에서 단 것을 드셨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미끄러진 것이지 추락한 게 아닙니다. 다음 끼니를 담백하게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잠을 챙기면 회복은 빠릅니다. 중요한 건 빨리 돌아오는 기술입니다. 완벽함보다 회복력입니다. 설탕만 비워도 큰 변화가 오지만 정제된 밀가루와 전분도 결국 포도당으로 빠르게 변합니다. 타우브스는 설탕을 중심으로 말하지만 격가지로 흰 빵과 과자류를 함께 줄이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단맛의 빈도와 함께 흰 가루의 속도도 낮춰보세요. 일부 도시는 가당 음료에 세금을 매기고 라벨의 당 함량을 크게 표시합니다. 정책은 시간을 들여 바뀝니다. 그보다 빠른 변화는 장바구니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매대를 바꿉니다. 우리는 소비로 투표합니다. 달콤함이 아닌 건강을 고르는 표입니다. 모든 병을 설탕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에게 설탕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을 줍니다.
타우브스는 단정보다 실험을 권합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만의 증거입니다. 오늘 시작해 보시겠어요? 결과가 말해줄 것입니다. 첫째, 설탕은 인슐린을 자주 올려 지방 저장과 저항성을 키웁니다. 둘째, 액체 당류와 가공식품의 달콤함을 줄이는 것이 빠른 이익을 줍니다. 셋째, 2주 실험으로 내 몸의 변화를 확인하세요. 불안은 사실로, 사실은 실천으로, 실천은 안도로 이어집니다. 손에 들린 달콤함을 내려놓는 순간 내일이 가벼워집니다. 계단이 덜 가파르고 머리가 맑아지고 잠이 깊어집니다. 오늘의 접시는 내일의 건강 편지를 씁니다.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2주 실험의 시작 날짜와 목표를 남겨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달콤함을 줄이고 건강을 늘리는 길, 지금 당신의 접시에서 시작됩니다.